네, 마켓 이슈 분석으로 이어갑니다. 한국은행 측에서 금리 인하 정말 깜짝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시장의 주요한 이슈였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환율 전쟁에 우리도 동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했다라는 점에서 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문에 어제 금리 인하 발표가 있고 나서 전 세계 외신에서도 네. 특종 보도를 할 정도였는데요. 일단 CNBC에서도 이제 한국도 글로벌 환율 전쟁에 동참을 했다. 특히나 아시아에서의 환율 전쟁에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향후 경제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위원님. 네, 안 한 것보단 낫지만 역시 시기상으로는 실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한국은행의 스탠스는 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정책 효과도 고려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열려 있었는데 주변 상황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강했다면 이 경제장관의 한마디에 이런 결정을 보여주었다라는 것 자체에서 앞으로 이제 그 하는 수장의 말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효과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환율 예측 기관에서 올해 환율 전망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원화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원화의 가치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분기별로 2014년 3분기까지의 평균 환율이 1,020원대에서 4분기에 1,080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1,100원, 2분기에는 1,130원대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연평균 환율로 보면 올해 1,110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정 환율이 어디인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과거 분석 자료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1,150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환율 효과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기업들의 환율 효과가 오히려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원화가 이제 그 단기 박스의 고점을 깨고 그러니까 이제 약세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로화는 이미 지난 4분기부터 크게 약세를 보였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약세의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이미 환율 효과를 꽤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고 여전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원화는 이제 막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과 관련된 타임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났을 때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느냐 쭉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 수출주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IT는 뭐 강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강세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헬스케어라든지 경기민감 소비재, 필수 소비재 같은 종목군들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정도는 헬스케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가 아주 강했을 때 강했던 업종이 그런 수출주가 아니었다라는 점도 동일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경기민감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가 왜 강했느냐? 이건 그때 중국 효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IT 업종, 헬스케어 업종 중에 일부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업종들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할 만한 업종 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뭐 증권, 건설주 이야기도 상당히 하는데요. 이들 종목에 대한 뷰는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일단 증권주와 건설주가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네. 증권주는 두 가지 경로로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거래대금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현재의 채권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의 매각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보유 자산에 대한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유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주는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게 이제 2017년 이후에 물량으로 돌아오면서 뭐 부동산을 폭락시킨다라는 뭐 일부의 극단적인 분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도 늘고 있고 새로 분양하는 물량도 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까지 낮아지니까 추가적인 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하를 3월에 하느냐 4월에 하느냐 정도의 논의였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이건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시기를 정확하게 맞췄던 HSBC 같은 경우에는 4월이나 5월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가장 취약한 은행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역발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와 민감한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증권주나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가 선반영된 종목군들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군들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모두 가져가자 이제 더 사자라는 의견보다는 오히려 종목 선별을 해보고 아닌 종목은 조금 속아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금리 인하 국면에서 계속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보험주나 은행주들이 만약에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금리 인하라면 현재 PBR 0.5배, 0.6배 수준을 근거로 해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서서히 금융주 내에서도 종목 교체가 이제는 조금씩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지막 금리 인하일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은행주들이 좀 큰 폭으로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에 은행주들이 다소 강한 모습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모건 스탠리를 살펴봤었고요. 네.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도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상승의 배경이 되는 점과 함께 시사점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S&P 500 종목군들의 상승률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주요 금융주들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면 생소한 파이낸셜 그룹들이 대부분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은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은행주와 함께 모건 스탠리와 같은 투자은행들, 증권주의 성격이 강한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 같이 상승한 것은 이미 뉴스에서 다 언급드렸던 대로 배당에 대한 추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지난 2015년 초반부터 선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급하게 반등했지만 아직도 전고점까지는 꽤 거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고점에서 밀렸지만 위치가 약간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선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금융주라는 점에서 조금은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그동안 이들 종목이 수익을 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프랍 트레이딩을 포함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거죠. 배당을 많이 줘서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거나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의 하단을 방어하겠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를 높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과거처럼 어디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주고 더 많은 이익의 그 성장을 얘기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통해서 주가를 하단에서 방어하겠다라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금융당국 혹은 유럽 금융당국이 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젤3 협약이 발효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는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해외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방어적인 전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증권업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시각을 가져갈지 저희가 앞서 키움증권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키움증권이야 개별 이슈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비롯해서 증권주 전반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핀테크 여기에 관련돼서 키움증권이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 움직이고 있다에 대해서는 별로 코멘트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것은 아직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일종의 만들어내는 이슈, 주가만 오르면 하도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언론사에서 억지로 과거 이슈 그냥 갖다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육성법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지난 3년간 별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낮춰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관피아적인 성격이 강하고 자기들끼리의 끼리끼리 문화가 강한 게 금융산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핀테크, 금융산업의 혁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굉장히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시면 이 증권업종에 있어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채권의 이제 매각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이익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금리 인하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거래대금의 증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증권업종 지수가 코스피에 비해서 오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구조조정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담이 사라지면서 이미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희석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주요 종목군들 수익률을 놓고 보게 되면 코스피가 4%의 연간 수익률이 4%에 불과한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게 올랐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선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실제로 신흥국 그 증시는 굉장히 취약성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취약성을 보인 이후에 금방 회복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금방 하락했다가 회복했던 이유는 이때는 중국의 수요가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릭스가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브릭스의 도움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이 반등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을 때 충격을 받을 부분이 좀 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거래대금 증가에 관련돼서 키움증권이 약간 더 붐업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투기적으로 몰고 가는, 투기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매수의 시각보다는 조금은 이제 투자의 등급을 낮추고 머리를 차갑게 시킬 필요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경우엔 키움증권이 여전히 탑픽이 되겠지만 네. 증권주들 많이 오른 만큼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금리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중기적으로 은행주가 오히려 더 유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참 애매하지만 뷰가 확실한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시장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디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